런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BBC가 보도한 충격적인 속보 때문이었어요. 한 여성이 손흥민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토트넘 팬들도 축구 전문가들도 비웃었어요. 33세 아시아 선수를 그 돈 주고 데려간다니 완전히 미친 결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3개월 후 BBC 스포츠 데스크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축구 전문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LA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리포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LA에서는 홈페이지가 터져나갔고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미국 아이들이 손흥민 따라하기에 열광했어요. 그 중심에 38세 여성 클로이 윈터스가 있었습니다. 15년간 스포츠 업계에서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견뎌온 그녀. 런던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두 대륙을 뒤흔드는 파란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클로이 윈터스입니다. 38세, 영국계 미국인, 글로벌 스포츠 에이전시의 부사장이죠. 그날 아침, 런던 캐나리 워프의 고층 빌딩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템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25년간 축구계에 몸담았지만 이런 자리에 여성은 저 혼자였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은 끝났어요. 한 이사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손에 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제 33살 아닙니까? 전성기는 지났고 아시아 팬들도 이제 지겨워하죠.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젊고 값싼 선수들이 많거든요.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15년간 스포츠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오만함을 수없이 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이 끓어올랐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데이터를 정말 보셨나요? 유로파리그 우승 기여도, 마케팅 가치, 전 세계 팬층 규모 말입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스 윈터스, 숫자만으로 축구를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요? 손흥민 유니폼은 아직도 토트넘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합니다. 그가 나오지 않는 경기는 아시아 중계 시청률이 60% 떨어져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들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가치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는 시간, 저 혼자 남아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분석했어요.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 구단은 이미 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치 낡은 가구를 처분하듯 말이에요. 이들이 놓치면 미국이 움직일 것이다. 저는 즉시 LA에 있는 동료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톰, 나야. LAFC에 연락해봐. 지금 당장. 클로이. 새벽 3시야. 무슨 일이? 손흥민이야.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거야.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알겠어. 내일 아침에 소링턴한테 연락해볼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어.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아이 사라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벽에 손흥민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8살짜리가 왜 한국 선수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손흥민은 슬프지 않아요. 항상 웃으면서 축구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희망이라는 걸. 그리고 그 희망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저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레비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명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LA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주 전 런던을 떠나 이곳으로 왔죠. LAFC와의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족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런던 생활을 버리고 도박 같은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레비 회장님, 손흥민 선수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로이, 33살 아시아 선수한테 그 돈을. MLS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어요. 지난 3주간 밤낮으로 분석한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 글로벌 팬층 데이터, 상업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담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우리는 선수 한 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 시장을 사는 거예요. 14억 인구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허튼 소리 말아요. 축구는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맞습니다. 비즈니스니까 더욱 신중해야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손흥민 선수의 SNS 팔로워가 3천만 명입니다. 이 중 65%가 구매력 있는 2030세대예요. 이들이 한번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결국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00만 달러. 계약 발표 직후 런던의 한 펍에서는 손흥민, LA로 간다고. 하하, 이제 진짜 끝이군. 맥주를 들고 있던 토트넘 팬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시아 선수치곤 잘했지만 결국 돈 벌러 미국 가는 거 아니야? 뻔한 수순이지. MLS는 축구 선수들 무덤이야. 한때 잘 나가던 선수들이 돈 때문에 가서 썩는 곳이지. 영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 과대평가된 아시아 선수의 예상된 몰락. 데일리 메일 MLS로 떠나는 손흥민. 유럽 축구 커리어의 종말. 가디언 토트넘. 마침내 손흥민의 짐을 덜어내다. 저는 첫 공식 인터뷰에서 기자들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미스 윈터스, 손흥민 영입이 실패작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글로벌 마케팅은 국적이나 나이가 아니라 진정성과 가치로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만큼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선수는 드물어요. 당신들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토트넘 팬들의 시즌권 해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SNS엔 분노와 조롱의 글들이 쏟아졌어요. 10년을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이라니. 손흥민 떠나면 토트넘 뭘로 먹고 살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경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저 혼자라도 손흥민을 믿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딸 사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손흥민 아저씨 미국에서도 골 넣을 거죠? 물론이야, 사라. 엄마가 장담할게. 손흥민, 당신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LAFC 마케팅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당황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후 정확히 7분 만의 일이었어요. 홈페이지 접속자가 평소의 500배를 넘어섰습니다. 서버가 감당을 못해요. 티켓 판매 시스템도 완전히 먹통이고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시즌 티켓 판매 현황은 어때요? 믿기시겠어요? 3분 만에 완전 매진됐습니다. 지금 웨이팅 리스트만 2만 명이에요. 전화도 계속 걸려와서 교환원들이 정신없어 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존 소링턴 회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클로이, 이게 대체 뭐야? 홈페이지가 터졌다는데. IT팀이 난리 났어. 예상했던 일입니다, 회장님. 예상했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애플 신제품 출시하는 회사도 아닌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BMO 스타디움 앞에 이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한국 국기를 든 가족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LA 시민들까지. 회장님,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2시간 후 회의실에 모든 임원들이 모였어요. 마케팅팀, 운영팀, 심지어 보안팀까지.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감. 여러분, 우리는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문화적 자산을 데려온 거예요. 마케팅 디렉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죠? 저는 준비해온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방금 들어온 자료를 보세요. 손흥민 관련 검색량이 LA 전체에서 2000% 증가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LA 관련 검색어 1위가 손흥민 LAFC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국관광청에서 이미 전화가 왔어요. LA 여행 패키지 문의가 하루 만에 300% 폭증했다고 합니다. 호텔 예약, 항공편 검색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링턴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수 한 명 때문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회장님. 다저스와의 콜라보레이션, LA 시청과의 손흥민 위크, 할리우드 스튜디오와의 연계 마케팅까지.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어요. 운영팀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규모의 관심과 팬들을. 걱정 마세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거든요. 그날 오후, 다저스 구단 사무실에서 긴급 미팅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다저스 마케팅 담당자가 망설였어요. 글쎄요. 야구와 축구는 전혀 다른 스포츠인데.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후 손흥민 첫 경기 티켓이 슈퍼볼 결승전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블랙마켓에서 한 장에 $5,000까지 나왔어요. 상대방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미스 윈터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딸 사라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손흥민 아저씨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이 다 손흥민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이트가 안 열린대요. 저는 사라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손흥민 아저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데뷔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25년 스포츠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긴장감을 느끼긴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제 판단이 옳았는지, 손흥민이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BMO 스타디움 VIP석에 앉아 경기 시작을 기다렸어요. 관중석은 이미 가득 찼고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넘쳐났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LA의 모든 인종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어요. 전반 35분, 프리킥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어요. 5만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골입니다. 그 순간 BMO 스타디움이 완전히 요동쳤어요. 저는 VIP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손흥민이야. 역시 손이. 옆자리에 앉은 LA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처음 보러 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미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어요. 골이 터진 후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단순한 골 세리머니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선언이었죠. 손흥민이 LA에 왔다는. 경기 후 15분 만에 제 휴대폰이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ESPN입니다. 긴급 생방송 인터뷰 요청드려요. CNN 스포츠센터인데요. 손흥민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폭스 스포츠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당장 스튜디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ESPN 생방송부터 응답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물었어요. 미스 윈터스, 오늘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넘어선 문화 현상입니다. 오늘 골 하나로 LA 전체가 움직였잖아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리아타운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SNS에는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이건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골이 터진 후 1시간 만에 LA 전체가 변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이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 윈터스, 긴급히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흥민 시그니처 라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제 골 영상이 24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년 5천만 달러. 즉석에서 결정해 주시면 보너스도 추가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면 안 되거든요. 일주일 후에 답변 드릴게요. 다른 브랜드들 제안도 들어봐야 하니까요. 다른 브랜드요? 아디다스, 푸마, 언더아머까지. 어제부터 전화가 계속 와요. 그 주 내내 전화벨이 쉴 새가 없었어요. MLB 사무국 손흥민 선수 시구 이벤트. NBA 올스타전 하프타임 출연. LA 시장실 손흥민을 LA 공식 홍보대사로. 할리우드 에이전시 영화 카메오 출연. 저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LA 시내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다운타운 스카이라인 너머로 할리우드 사인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로 손흥민 광고판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손흥민, 당신이 정말로 이 도시를 바꿨어요. 딸 사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학교에서 모든 애들이 손흥민 얘기해요. 엄마가 그 사람 데려온 거 맞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런던에서 날아온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토트넘이 제작한 손흥민 헌정 영상 링크였어요. 제목은 영원한 레전드, 손흥민이었습니다. 10년간의 하이라이트가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15분 동안 흘러나왔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진작에 이렇게 대접했어야지. 떠나는 선수 치켜 세우지 마. 이미 토트넘 선수가 아니야. 손흥민. 이미 과거 인물이지. 미국 가서 돈이나 벌어. 33살 아시아 선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주 유럽 스포츠 콘퍼런스 참석차 런던으로 날아갔어요. 킹스 크로스 세인트 판크라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였죠. 25년 전 제가 처음 스포츠 업계에 발을 들인 곳이기도 했어요. 회의장에는 유럽 축구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들이 차가웠어요. 손흥민을 미국으로 빼간 여자라는 시선이었죠.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를 겁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스 윈터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LA에서는 손흥민 한 명 때문에 관광 수입이 20%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300% 늘었어요. 스타디움 주변 상권 매출은 400% 상승했고요.
이게 단순한 33살 축구선수의 이적인가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나이와 국적으로 선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스토리와 진정성에 있어요. 손흥민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걸 놓쳤습니다. 콘퍼런스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죠. 손님, 아까 손흥민 얘기하셨죠? 제 아들이 그 선수 팬이에요. 아, 그래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왜 토트넘이 그런 좋은 선수를 보내버린 거예요? 제 아들이 맨날 울어요. 10년을 응원했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버렸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말로는 손흥민이 자기에게는 희망이었다는데 이제 축구 보기 싫다고 하네요. 벌써 3주째 방에서 안 나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백미러로 보니 운전기사 아저씨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들분께 전해주세요. 손흥민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간 거라고. 정말일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곧 아들분이 자랑스러워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이야기를 제 SNS에 올렸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요. 손흥민은 한 아이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손흥민 떠난 후 축구를 안 봐요. 10년을 함께한 선수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토트넘이 이상해. 미국에서도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스 윈터스, 방금 올리신 글 때문입니다.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은데요. 그 특집이 방영된 후 영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인터뷰, 글을 보내버린 것을 후회하는 팬들의 목소리까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손흥민은 영국의 손흥민이 아니라 세계의 손흥민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ESPN에서 연락 왔습니다. 제 조수 제니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기획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괄 프로듀서로 당신을 꼭 원한다고 하네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조던의 더 레스트 댄스급이었거든요. 제목은 뭘로 할 생각인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될 만한 타이틀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단순한 축구선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문화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야 했어요. 제목은 선 오브 드림즈로 하죠. 꿈의 아들, 그리고 모든 이들의 꿈. 기획회의 자리에서 ESPN 제작진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글로벌 문화 아이콘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작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트넘에서의 10년 그리고 LA에서의 새로운 시작. 두 개의 챕터로 구성하되 중요한 건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독이 질문했어요.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왜 손흥민을 사랑하는지. 축구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인간적인 면,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까지. 기획이 완료된 후 손흥민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손 선수, ESPN 다큐멘터리 얘기 들으셨죠? 네, 클로이. 하지만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요? 좀 부담스럽네요.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입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까지.
그래야만 해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없거든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감동을 주는 법이에요. 티저 영상 제작에 한 달이 걸렸어요. 90초짜리 영상이었지만 손흥민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압축적으로 담았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흘러나왔죠. 축구는 제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희망이 되었어요. 티저 영상이 공개된 것은 LA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6시였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2천만. 유튜브 트렌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모든 SNS에서 1위였어요. LAFC 굿즈 판매량은 300% 증가했어요. 특히 7번 유니폼은 또다시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30개국에서 방영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넷플릭스에서는 독점 스트리밍 계약을 제안했고 아마존 프라임은 더 큰 금액을 제시했어요. BBC에서도 연락 왔고요.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본편 촬영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이 난리예요? 그날 저녁 손흥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로이,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줘서. 손 선수, 저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진실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왜 LA를 선택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모든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여성의 믿음이 만들어낸 이 모든 변화가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스포츠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뉴욕 맨해튼 글로벌 스포츠 에이전시 본사 42층 회의실. 전 세계 스포츠 업계 최고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회장, 바이에른 뮌헨 단장, NFL 커미셔너까지. 저는 파워포인트 리모컨을 들고 200여 명 앞에 섰어요. 15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수를 산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손흥민 영입 이후 LAFC의 글로벌 팬층은 4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는. 저는 잠시 멈춰서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측정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뒷좌석에 앉은 프리미어리그 CEO가 질문했습니다. 미스 윈터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시죠. 소셜미디어 팔로워 500만 증가, 유니폼 판매 800% 상승, 경기 평균 관중수 1만 5천 명 증가.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LAC 전체의 한국 관련 비즈니스가 60% 성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에요. 문화적 현상입니다. 손흥민 한 명이 두 대륙을 잇는 다리가 된 거예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33살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리오넬 메시도 35살에 인터 마이아미로 갔죠. 그리고 MLS 전체를 바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수가 가진 스토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자 유럽 최대 에이전시 대표가 다가왔어요. 미스 윈터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계약이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사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이제 모든 구단이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당신이 판도를 바꾼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손흥민 이적 후 MLS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그가 변했어요. 사우디 리그는 호날두를, 인터 마이아미는 메시를 영입했죠. 모두 손흥민 모델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스타 선수의 글로벌 마케팅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 TV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조수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손흥민 관련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시즌당 1천만 달러 제안했고요. 넷플릭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더 큰 금액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손흥민의 하루 일과부터 훈련, 경기까지 모든 걸 다큐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저 멀리 BMO 스타디움이 보였죠. 손흥민 선수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이자 현상이죠. 그날 오후, 딸 사라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윈터스 여사님, 사라가 학교에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요. 무슨 자랑을요? 엄마가 손흥민을 미국에 데려온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다 사라를 부러워해요. 사라가 작은 유명인사가 됐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사라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이 다 엄마 만나고 싶어 해요. 왜? 손흥민 아저씨 사인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지 말이에요. ESPN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 BMO 스타디움의 한적한 인터뷰실. 손흥민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10개월간의 촬영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독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클로이가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제작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시아 선수, 마케팅 도구, 나이 많은 축구 선수로만 봤죠. 하지만 클로이는 달랐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인간 손흥민을 봐줬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야 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클로이만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카메라가 저에게로 돌려졌어요.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처음 손흥민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걸. 골을 넣는 실력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자체가 달랐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진정성이에요. 가식이 없고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요즘 세상에서 찾기 힘든 진짜 어른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손흥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클로이.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손 선수. 저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 것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뉴욕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포럼에서 저는 올해의 스포츠 비즈니스 리더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황금 트로피를 받는 순간 2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별받던 신입 시절, 유리천장에 부딪혔던 순간들, 그리고 손흥민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뀐 지난 1년까지. 수상 소감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어요. 그 다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스포츠는 승부를 넘어선 가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손흥민은 그걸 보여준 완벽한 예시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손흥민의 경기 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골입니다. 손흥민. 시즌 25번째 골. 또 한 번의 마법 같은 순간. BMO 스타디움의 5만 관중 함성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 홈경기 티켓이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LA 시민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데려온 그 여자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요.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래로 LA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ESPN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가의 선수가 아니다. 그는 전 세계인의 꿈이자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한 말도 새겨져 있었죠. 한국은 끝난 시장이 아니었다.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미래였다. 클로이 윈터스. 창밖으로 BMO 스타디움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을 보러 온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국인, 미국인, 멕시코인, 흑인, 백인.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게 아니야. 그의 꿈과 신념, 문화와 가능성 전부를 영입한 거야. 손흥민을 알아본 건 한국도 토트넘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두 대륙을 잇는 다리가 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2025년 여름, 한 여성이 세상을 바꾼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